안녕하십니까. 위생사 조은진입니다. 네, 챕터 1 보시면요. 공중보건학의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네모박스 1번 보시면 공중보건학 정의와 개념이 나와 있죠. 그래서 괄호 1번에 WHO에서 제시한 정의입니다. 동그라미 1번 보시면요. 초록색 글씨로 쓰여 있는 부분부터 밑줄 긋도록 하겠습니다. 육체적, 정신적 건강과 사회적 안녕의 완전 상태. 네, 거기에다 밑줄을 쳐 두시고요. 이 부분은 좀 잘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그렇다면 육체적, 정신적 건강은 알겠는데 사회적 안녕의 완전 상태는 도대체 무엇인가? 2번 동그라미 나와 있어요. 사회적 안녕이라고 하는 거는 역시 초록색부터 밑줄 그어 주시는데요. 개인의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서 사회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 표시를 해주시고 밑줄로 37회와 36회에서 의외로 물어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까지 사회적 안녕 개념 잘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밑에 당구장 표시 보시면은 WHO에 대해서 조금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본부가 스위스 제네바에 있다라는 거, 스위스 제네바 밑줄 하나 쳐 놓으시고요. 크게 6개의 지역 사무소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아메리카, 동남아시아, 유럽, 중동, 서태평양 이렇게 6개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포함되어 있는 곳을 기억하고 계셔야 되죠. 네, 그 당구장 표시 두 번째 줄 뒷부분에 보시면은 우리나라에다 박스를 쳐 놓으시고 서태평양 지역 사무국에 포함이 됩니다. 본부는요, 필리핀의 마닐라에 있고요. 또 참고사항으로 북한까지 기억을 좀 해주시면은 북한은 동남아시아 지역 사무국에 속하고 있습니다. 네, 요 내용도요 35회 때 출제가 된 바가 있죠. 그래서 특히나 별표 옆에 숫자가 이렇게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것은요 그 회차에 출제가 된 내용이니까 또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그 내용들은 숙지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은 괄호 2번의 공중보건학의 정의입니다. 동그라미 1번에 나와 있는 윈슬로우의 정의를 한번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일단 이름 윈슬로우에다가 밑줄을 하나 그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땡땡 뒤에 보시면요. 조직적인 지역사회의 노력을 통합니다. 그래서 노력까지 밑줄을 그어 주시고 그 노력을 통해서 어떤 활동을 하냐면요. 질병을 예방합니다. 밑줄 그어 놓으시고 기억이라고 하나 써 놓도록 하죠. 예, 질병 예방, 치료가 아니라는 거 꼭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그 옆부분에 생명을 연장시킵니다. 생명 연장에다가 밑줄 쳐 놓으시고 니은. 그 다음 신체적, 정신적 효율을 증진시키는 것까지. 예, 그것을 공중보건학이다. 이렇게 윈슬로우가 정의를 했죠. 예, 마지막 부분 밑줄 치고 디귿 해서 윈슬로우의 정의 또한 시험에 출제된 바가 있어요. 37회 때. 그리고 동그라미 2번 보시면은 공중보건학의 역할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도 좀 표시를 하면요. 기억에 환경적 위생 개선 밑줄 하나 쳐 놓으시고요. 그 다음 니은에 보시면은 개인의 위생교육이에요. 위생교육에다가 밑줄을 쳐 놓으시고 특히나 대상이 개인에다 동그라미 하나 쳐 두시고요. 그 다음 디귿에서는요. 질병의 조기 진단입니다. 왜? 치료가 목적이 아니라 예방을 하는 것을 공중보건학의 그 정의 속에 나와 있죠. 윈슬로우의 정의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조기 진단 동그라미 쳐 놓으시고 그 다음 치료도 여기 포함되는 거죠. 근데 치료 자체가 아니라 치료 동그라미 쳐 놓으시고 그 옆부분에 밑줄 그어 주셔야 돼요. 치료를 위한 의료 및 간호봉사의 조직화까지입니다. 치료만 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조기 진단과 치료를 위한 의료 및 간호봉사의 조직화 표시해 놓으시고 그 다음 리을에는요. 감염병 예방 관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공중보건학의 역할이 되겠고요. 3번 동그라미는 공중보건학의 3대 목적이 있습니다. 이 3대 목적 역시 윈슬로우의 정의하고요. 이렇게 맞물려 있죠. 생명 연장, 질병 예방, 그 다음 신체적, 정신적 효율 증진이에요. 그래서 윈슬로우의 정의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질병 예방함으로써 생명을 연장하고 거기다가 정신적, 신체적 효율을 증진시킨다. 이렇게 좀 순차적으로 외워두시면 쉽게 좀 외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4번 동그라미에 공중보건의 대상이 나와 있는데 대상은 지역사회 전체 주민입니다. 네, 요 대상에 관련된 문제도 최근 41회부터 40회 이렇게 두 차례, 가깝게는 두 차례 시험 문제 출제가 됐어요. 지역사회
박스를 하나 쳐 놓으시고요. 이 지역사회는 보건사업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의 최소 단위가 되고 있다는 것까지 함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두 번째 네모죠. 2번 네모, 공중보건학의 분야와 활동입니다. 괄호 1번 보시면은 공중보건학 관련 학문이 나와 있죠. 요것도 40회 때 문제가 출제가 된 바가 있는데요. 위생학이라든가 예방의학, 그 다음에 사회의학, 지역사회의학, 건설의학, 보건의료학 이런 것 등이 있다라는 거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요. 괄호 2번에 공중보건학의 분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번 동그라미부터 4번 동그라미까지 뭐 기초 개념 분야, 역학 분야, 환경보건 분야, 보건관리 분야 이런 식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쭉 한번 읽어보시고 저희는 2번 동그라미의 역학 분야에서 그 역학 분야에서 질병을 관리하고 있다라는 것만 좀 표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역학 분야 땡땡 뒤에 보시면은 뒷부분에 질병 관리가 있죠. 거기다가만 박스 쳐 놓으시고 나머지 것들은 반드시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 괄호 3번에 공중보건 활동 보실게요. 자, 1번 동그라미에 지역사회 위주로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왜? 대상이 지역사회 주민 전체였죠. 그렇기 때문에 지역사회 위주 그 부분 초록색 밑줄 쳐 놓으시고요. 그 다음 2번 동그라미 중요한 거죠. 맨 뒷부분에 예방활동이다. 예방활동 밑줄. 3번과 4번 동그라미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요. 5번 동그라미에서 맨 뒷부분 대중교육 역시 밑줄 하나 그어주시고요. 그리고 6번 동그라미에서는 계획 및 평가가 들어간다라는 거. 보건에 관련된 종합보건에 관련된 계획 및 평가가 들어간다. 그래서 계획 및 평가 밑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7번의 연구활동 함께 읽어봐 주시면 되겠고요. 괄호 4번 보시면은 표에 공중보건학과 임상의학의 차이가 이렇게 잘 비교가 돼 있죠. 예, 요거 두 개를 구분지어서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데요. 먼저 대상 보시면은 공중보건학은 대상이 누구라 그랬죠? 지역사회 주민 전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임상의학은 그 병원을 찾아오는 환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임상의학은. 그래서 개인 혹은 환자라고 되어 있고 목적은 질병 예방하고 생명 연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하지만 임상의학은 아픈 환자가 오는 거기 때문에 치료하는 것이 목적이죠. 그리고 이제 진단에만 우리가 조금 표시를 할게요. 위에 두 부분들 구분되어 있는 대상과 목적은 여러분들이 구분을 좀 잘 하시는데 진단 방법을 보시면은 이것만 표시합니다. 공중보건학은 보건 통계에 의해서 진단을 한다라는 거. 보건 통계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임상의학은 임상 실험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번째 괄호죠. 5번째 괄호. 질병의 발생과 예방 대책입니다. 동그라미 1번에 질병의 발생 원인이 나와 있는데요. 발생 원인 크게 3가지죠. 병인, 숙주, 환경 3가지입니다. 병인은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 뒤에 설명해 놓은 걸 보면은 땡땡 해가지고 병원체도 있고 영양도 있고 화학적, 물리적, 정신적 원인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병원체라고 하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계시는 살아있는 미생물 병원체를 의미합니다. 뭐 세균, 바이러스,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곰팡이, 리케차, 기생충 이런 것 등이 여기 포함되고요. 그 다음에 영양은요. 영양소의 결핍이나 과잉을 의미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 결핍에 의해서 질병이 많이 생겨났지만 현재에 이르러서는 과잉 때문에 생겨나는 질병들이 상당히 많죠. 그리고 화학적인 원인을 보시면은 뭐 강산이라든가 강염기, 그다음 농약, 화학약품 이런 것들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물리적 원인은 열, 기계적인 어떤 힘, 방사선, 기압의 변화 이런 것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신적 원인은 가장 흔한 것들이죠. 하지만 질병의 큰 원인이 될 수 있는 스트레스라든가 이런 것들 혹은 노이로제 이런 내용도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니은에 나와 있는 숙주는 땡땡 뒤에 맨 뒷부분만 밑줄을 칠게요. 감수성 있는 인간 숙주 밑줄 쳐주시면 되겠고 디귿의 환경 네, 이 환경은요. 우리가 기역과 니은에서 보신 병인과 숙주를 제외한 모든 것들을 환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분 꼭 해주시고 질병 발생 원인에서 우리 기역, 니은, 디귿의 초록색 그 3가지 이름에다가 이렇게 동그라미 쳐놓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오른쪽 페이지로 가시기 전에 왼쪽 날개에 보시면 알아두기가 있죠. 질병 발생 모형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점 보시면은 생태학적 모형이 나와 있어요. 생태학적 모형은 질병 발생의 세 요인이 병인, 숙주, 환경이다. 저희가 방금 확인한 그 세 가지 때문에 질병이 발생된다. 이게 생태학적 모형이에요. 이 생태학적 모형은 감염성 질환의 그 발생 기전 설명에 적합합니다. 예, 감염성 질환에는 설명하기에 적합해요. 하지만 만성 퇴행성 질환을 설명하기에는 부적합하다라는 거 하나 기억을 해 놓으시고, 그 다음 두 번째 점에 나와 있는 생물의학적 모형 보시면요. 우리 땡땡 뒤에 밑줄을 좀 칠게요. 인체를 기계적 구조로 이해. 거기다가 밑줄 쳐 놓으시고요. 이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정신, 신체 이원론이라고 합니다. 정신과 신체는 분리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옆부분도 밑줄 칠게요. 질병은 특정 세균이나 화학물질 등 단일한 원인이다. 거기다가 밑줄 쳐놓으시고요. 이거는요. 특정 병인론이라고 해요. 이 부분은. 파스테르라든가 코흐가 이런 내용을 주장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생물의학적 모형에서는 치료 중심적 입장이라는 것까지 함께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 세 번째 점 보시면은 사회생태학적 모형이 나와 있죠. 질병 발생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서 개인과 집단의 행태가 있다. 그렇게 읽어보시면 되겠고, 이거는요. 생태학적 모형에서 병원체 대신에 개인 행태 요인으로 대체가 된 거예요. 뒤에 개인과 집단의 행태가 질병 발생에 영향을 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생태학적 모형에서 병원체 대신에 뭐가 들어갔다? 개인 행태 요인으로 대체됐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형 같은 경우는 만성 퇴행성 질환을 설명하는 데는 적합해요. 예. 그래서 결국은 건강한 생활 습관이 중요하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질병 발생 모형 살펴보셨고요. 오른쪽 페이지로 넘어가시면은 네, 2번 동그라미에 레벨과 클락 혹은 리벨과 클락 교수의 질병 자연사에 따른 5단계 예방 조치가 나와 있습니다. 2번 동그라미 앞에 별표 하나 해주시고요. 네, 가장 최근 시험에도 나왔었고요. 41, 39, 38, 37회 때 출제가 된 내용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거 아시겠죠? 예방 차원에서 보면은 크게 1차 예방, 2차 예방, 3차 예방으로 나뉘고요. 예, 머릿속에 이 표를 넣어두시면 좋겠는데 사진 찍는 것처럼 1차 예방에는 그 단계가 2단계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2차 예방에도 2단계가 들어있고 마지막 3차 예방에만 단계가 1개입니다. 그래서 질병 과정을 보시면 1, 2단계가 1차 예방, 3, 4단계가 2차 예방, 그 다음 마지막 5단계가 3차 예방에 들어간다고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1단계는요. 비병원성기. 예, 이거 끊어서 잘 읽으셔야 되죠. 비병원성기예요. 그러니까 병에 걸려 있지 않은 상태예요. 이때 예방 대책은요. 적극적 예방입니다. 적극적에다 동그라미 쳐 놓으시고요. 적극적 예방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지금 건강하지만 더욱더 건강하도록 그 증진함에 힘쓰는 거죠. 건강 증진에 힘쓰고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2단계는요. 초기 병원성기라고 하는데 이때는 소극적 예방을 하게 되는데요. 소극적에다가 동그라미 하나 쳐 놓으시고 이 소극적 예방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예방접종이에요. 자, 괄호 안에 예방접종 밑줄 쳐놓으시고 예방접종을 함으로써 면역을 강화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 2차 예방에 포함되어 있는 3단계와 4단계 보시면은 3단계는 불연성 감염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이거를 잠복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잠복기 하나 그 아래에다가 괄호 쳐놓고 써두시고요. 이 잠복기 때는 혹은 불연성 감염기 때는요. 중증화의 예방에 힘을 써야 됩니다. 어떤 거냐 하면은 병에 일단 걸리긴 했어요. 하지만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단계이기 때문에 중증화, 더 심각해지는 것을 막아야 되는 거죠. 조기 진단과 조기 치료, 집단 검진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 대책 이 3단계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두 줄 다 그어주시고요. 그 다음 2차 예방 중에서 4단계 보시면은 발현성 질환기예요.
이제 슬슬 증상이 나타나는 시기입니다. 자, 조기 치료로 인해서 이때는 악화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악화 방지 밑줄 쳐 놓으시고요. 그 옆에다가 장애 방지 하나 써두세요. 악화도 방지하고 장애도 방지한다. 그래서 요 단계에서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질병의 임상적 증상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시기입니다. 이게 몇 단계라고요? 4단계. 그리고 예방 차원에서는 몇 차? 2차 예방이에요. 자, 마지막 5단계 회복기는요, 3차 예방에 해당하는데 무능력의 예방 해가지고 재활 중요하고요. 재활. 그 다음에 사회생활 복귀입니다. 그리고 장애를 극복하는 그런 단계이기도 합니다. 자, 사회생활 복귀 옆에 장애 극복 하나 써주시면 되겠고요. 네. 그래서 이 표 자체를 머릿속에 탁 사진 찍듯 넣어두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그 표 아래에 있는 당구장 표시 한번 보시면은 위와 같이 질병부터 밑줄 그을게요.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고 재활하는 현대적 개념의 예방 대책이 포괄 보건 의료이다. 예. 그래서 밑줄을 쫙 쳐놓으시고 포괄 보건 의료에다가 박스 하나 쳐두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은 동그라미 3번의 질병의 예방 대책이에요. 위에 있는 예방 생각하시면 돼요. 예방 몇 차까지 있었다고요? 1차, 2차, 3차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질병의 예방 대책 1, 2, 3차 예방에 관련된 내용도 39, 37, 36, 35 이렇게 해서 거의 매년 출제되었다고 보셔도 돼요. 자, 기억의 1차 예방 다시 한번 보시면은 적극적 예방과 소극적 예방이 있었죠? 적극적 예방은 내가 건강하지만 더욱더 건강하게 건강을 증진시키고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2단계에 있었던 소극적 예방은 대표적인 것이 예방주사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땡땡 뒤에 우리 밑줄을 칠게요. 예방접종, 환경위생관리, 생활개선, 보건교육도 여기 들어가고요. 모자보건 사업 같은 것 등이 1차 예방에 들어갑니다. 즉, 이 1차 예방은 질병이 발생한 후다 전이다. 네, 발생하기 전이에요. 질병이 발생하기 전에 실시하는 예방이 1차 예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의 2차 예방은요. 건강검진이 대표적이었었죠. 조기 건강진단 밑줄 하나 그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중간 부분에 조기 치료, 치료도 증상을 중증화해서 치료하는 것보다는 초반에 치료하는 것이 훨씬 효과를 거두기 쉽죠. 그리고 질병의 진행 감소 밑줄 쳐두시고 두 번째 줄에 후유증 방지 이런 것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디귿의 3차 예방은 뭐 있다고 그랬죠? 재활, 사회 복귀, 그 다음에 장애가 있다면 그 장애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3차 예방에 포함이 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은 괄호 6번 질병의 예방과 치료의 보건 의료입니다. 네, 이런 부분이 조금 헷갈리실 수 있어요. 1차 예방, 2차 예방, 3차 예방이 있고요. 지금 6번 괄호처럼 1차 보건의료, 2차 보건의료, 3차 보건의료 이렇게 있으니까 구분을 명확히 해주셔야 됩니다. 동그라미 1번에 나와 있는 1차 보건의료 같은 경우는요. 여기서 떠올리셔야 되는 거는 1978년의 알마타 선언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알마타 선언에서 이 1차 보건의료라는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어떤 내용이었죠? 2000년까지 인류 모두가 건강을 누리게 하자. 네, 그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같이 기억을 해 놓으시고 땡땡 뒤에는 쭉 읽어보시면서 두 번째 줄 마지막에다가 밑줄 칠게요. 일상적인 치료 사업이에요. 일상적인 치료 사업. 그래서 요 내용은 뭔가 하니 지역사회 수준에서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어떤 보건 의료가 1차 의료다. 기본적이고 필수적이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일상적 치료 사업이라는 거는 지역사회 주민 수준에서, 지역사회 수준에서 그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필요한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보건의료가 몇 차 보건의료다? 1차 보건의료다. 꼭 기억하시고 2번 동그라미의 2차 보건의료는요. 역시 땡땡 뒤는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면 되겠고 여기에 뭐가 들어간다고요? 건강검진, 조기 진단, 조기 치료 이런 거 들어가요. 여기에는 종합병원 등의 그 전문병원 활동이 요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3번 동그라미의 3차 보건의료는 우리 밑줄 칠게요. 땡땡 뒤에 재활을 요하는 환자, 그 다음에 노인의 간호 이런 것 등이 여기에 포함돼요.
그래서 거기에다 밑줄 쳐놓으시고 재활에 노인의 재활도 여기 포함된다라는 거 같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괄호 7번에 국민건강 증진 계획이 나와 있는데요. 자, 정의 한번 보시면은 국민건강 증진 계획은 땡땡 뒤에 법 하나 나와 있죠. 국민건강 증진 법에 따릅니다. 일단 법에다가 하나 밑줄을 쳐 놓으시고 초록글씨 한번 보시면은 국민건강 증진 및 질병 예방을 위해 몇 년마다 실시한다고요? 네, 5년마다입니다. 우리 5년마다에다 동그라미를 쳐놓으시고 5년마다 수립하게 되는 국가적 차원의 건강 증진 로드맵이다.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고요. 동그라미 2번에 제4차 HP2020 헬스 플랜이죠. 예, HP2020은 초록글씨 밑줄 칠게요. 활기찬 건강과 장수를 누리는 사회의 구축을 향해서 헬스 플랜 2020이니까 2020년까지 건강 증진에 관련된 그 목표라든가 전략을 제시한 것이 바로 4차 HP2020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표시하시고 한 페이지 넘겨 보실게요. 자, 그러면은 3번 동그라미에서 개념도가 나와 있는데요. 맨 윗줄에 보시면은 약간 좀 흐린 초록이죠. 그거는 비전은 한번 보시면 돼요. 온 국민이 함께 만들고 누리는 건강 세상 해가지고 비전이 나와 있고 그 아래에 있는 진한 그 글씨 박스 들어있죠. 예, 그게 목표예요. 4차 HP2020의 목표입니다. 예, 그 목표하고 그 밑에 이제 네모 박스로 되어 있는 사업 분야하고 이 두 부분이 좀 중요해요. 그래서 목표 있는 부분하고 사업 분야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를 별표를 쳐 두시는데 목표는 기억하시기 좋아요. 건강 수명 연장. 예. 건강 수명 연장 그거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건강 형평성 제고 해가지고 두 가지가 목표입니다. 그래서 각각 이렇게 동그라미 쳐 놓으시고 기억을 하셔야 돼요. 사업 분야 들어가기 전에 건강 수명 연장이 뭐냐 그랬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평균 수명은 많이 늘었다는 거 알고 계시죠? 하지만 이제 어르신 분들 보시면은 노후에는 몸이 아프시면서 오래 사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은 오래 사시는 것 자체는 참 좋은 일이지만 노인분들 개개인 입장에서나 뭐 가족들 입장에서 보시면은 몸이 편찮으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수를 하되 건강하게 장수를 하자는 거예요. 자, 왼쪽 날개에 알아두기 보시면은 첫 번째 점에 건강 수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 수명에다가 이렇게 박스를 쳐 두시고요. 방금 말씀드린 거예요. 평균 수명에서 질병이나 부상으로 아프지 않고 사는 기간이다. 밑줄 쫙. 그게 건강 수명이에요. 그 건강 수명을 늘리자는 거예요. 건강을 잘 관리해가지고 아픈 기간을 줄이자는 거죠. 안 아프게 오래 살자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HP2020에서는 건강 수명이 몇 세냐? 75세가 목표입니다. 세 번째 줄에 나와 있죠. 75세 동그라미 쳐 놓으시고 옆에 목표 이렇게. 그래서 그 내용 기억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목표가 건강 형평성의 제고였죠. 두 번째 점에 나와 있어요. 그럼 건강 형평성은 뭐야? 건강 형평성은요. 끝에서 두 번째 줄부터 밑줄 칠게요.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이 완전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공정한 기회를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뭐 거주지, 경제력, 학력, 그 다음에 부의 상태 뭐 이런 것 등의 차별 없이 그런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이 완전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공정한 기회를 갖는 것을 건강 형평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목표가 있고 그 다음에 사업 분야 기억해 주시면 된다고 했는데요. 사업 분야 크게 5가지로 나뉘죠. 그래서 각각의 요 박스가 있잖아요. 예, 이렇게 박스가 여기 이렇게 5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 제목 정도는 조금 눈에 익숙하게 해두셔야 돼요. 건강생활 실천 확산 동그라미 그 다음에 만성퇴행성 질환과 발병 위험 요인 관리하고 감염 질환도 관리하고 안전 환경 보건 그 다음 인구 집단 건강 관리 이렇게 크게 분야가 5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기본적인 건 요 첫 번째 거예요. 건강생활 실천 확산 해가지고 거기에 나와 있는 거 점이 4개가 있죠. 요게 기본이니까 요 4개 정도는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건강생활 실천 확산을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인 어떤 그 기본적인 내용이 뭐냐. 금연, 절주
예, 담배는 아예 피지 말아야 되는 거고 절주, 술은 적당하게 조금만 마시자는 거예요. 금주 아니고 절주예요. 그 다음에 신체활동, 운동에 해당하겠죠. 영양 이렇게 4가지 있으니까 요 4개 표시해 놓으시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3번째 박스죠. 네, 공중보건학의 발달사예요. 이거는 공중보건학에 있어서의 어떤 그 역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보시면은 괄호 1번, 괄호 2번, 3번, 4번 해서 5번 해가지고 크게 5덩어리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름을 5개의 이름을 익숙하게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첫 번째 고대. 네, 얘는 쉬워요. 아주 오래된 옛날 제일 처음.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중세. 예, 여기까지도 덜 헷갈리시는데 근세하고 근대를 많이 헷갈려 하시거든요. 근세가 먼저예요. 근세가. 예, 그리고 근대로 넘어간다는 거. 세대 이렇게 넘어가요. 그리고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마지막에 이제 현대에 이르는 거죠. 자, 먼저 괄호 1번의 고대 보시면요. 이 고대는 BC, 예, 비포 크라이스트. 서기가 시작되기 그 전부터 해가지고 AD 500년까지다. 뭐 구체적인 년까지는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어떤 때인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환경위생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동그라미 1번에 고대 인도의 베다 시대 뭐 이런 거 있었고요. 그 다음 2번 동그라미에만 좀 밑줄 칠게요. 그리스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히포크라테스 밑줄 그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학의 아버지죠. 이 히포크라테스가 두 번째 줄에 초록색에 나와 있는 장기설, 그 다음에 3번째 마지막 줄이죠.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사액체설, 예, 혹은 사체액설이라고도 합니다. 요 2가지를 주장을 했어요. 장기설 밑줄, 사액체설 밑줄. 그래서 요 내용이 36회 때 출제됐다고 되어 있죠. 장기설은 뭐냐면요. 오염된 공기라든가 물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런 오염된 공기나 물은 주변 환경이죠. 그 주변 환경에 의해서 오염된 주변 환경에 의해서 질병이 발생하는 거다. 이것이 장기설이고요. 그 다음에 사액체설은 우리 몸은 혈액, 점액, 황담즙, 흡당즙 뭐 이런 걸 가지고 있다가 사액체설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동그라미에 로마 시대 나와 있고요. 로마 시대 예, 목욕장이라든가 상하수도 시설 잘 돼 있다라는 거 익히 들어보셨을 거고요. 그래서 내용 보시면 되겠고 4번 동그라미에 밑줄 칠게요. 바빌로니아를 지배한 그 뒷부분에 함무라비 대왕의 법전, 우리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하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예, 그 무서운 법전. 거기다 밑줄 쫙 쳐놓으시고 요거는 이집트예요. 이 법전에 그렇게 무서운 법의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의료제도 그 옆부분도 밑줄 쳐두세요. 법전까지 끊어서 밑줄 쳐놓으시고 의료제도부터 다시 칩니다. 의료제도, 의사의 지위 이런 것 등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괄호 2번에 중세로 넘어가면요. 중세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너무 종교에 치중한 그런 시대이고요. 네, 전반적으로 암흑기에 해당하죠. 별명도 잘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환경위생 시대다. 그럼 고대, 암흑기다. 그러면 중세. 히포크라테스의 그 장기설에서 주변 환경이 질병 발생시킨다 해가지고 환경위생시대 이렇게 연관지어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중세로 넘어와가지고 동그라미 1번에 패스트, 천연두, 디프테리아, 홍역, 한센병 등에다 밑줄 쳐놓으시고 아주 수많은 감염병들이 유행을 했습니다. 자, 2번 동그라미에 방역의사, 그렇기 때문에 방역의사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그 옆에 빈민구제의사 이런 활동이 활발했어요. 예, 원체 감염병이 너무 유행하니까. 그래서 2개 동그라미 쳐놓으시면 되겠고 3번 동그라미에 보시면은 검역제도, 공항이나 뭐 항구 이런 데 가면 검역 이렇게 써 있는 거 보신 적 있죠. 자, 검역제도가 이때 시작됐는데요. 왜 그러냐? 예, 이것도 여러 감염병 중에서 패스트가 너무 전 세계적으로 그 유럽 쪽이죠. 유행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검역제도 땡땡 뒷부분에 패스트로 인해 거기다 밑줄 그어 놓으시면 되겠고 2번째 줄에 마지막 부분이죠. 검역법을 제정해서 검역소를 설치했어요. 이때는 언제냐 하면은 14세기 때 마르세유라고 그 정도 기억하시면 돼요. 14세기 마르세유. 프랑스죠. 그래서 그렇게 표시해 놓고 중세 기억하시면 되겠고 3번째 괄호는 근세입니다. 여명기다. 막 해가 떠오를 때, 그때 어슴푸레하게 떠오를 때
그러면 시작된다라는 의미가 있죠. 요람기다. 예, 아기일 때예요. 그래서 막 시작되는 때예요. 이 근세에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이 많이 출제가 됐어요. 고대와 중세라고 했죠, 제가. 근세. 고대와 중세에 비해서 근세, 근대가 많은 양을 조금 차지하고 있고요. 현대에 이르는 문제까지 이렇게 쭉 뒤에 세 기간, 근세, 근대, 현대를 조금 집중적으로 보시면 되는데 여명기, 요람기라고도 하고요. 이때는 크게 보시면은 공중보건학의 체계를 갖춘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그라미 1번에 프라카스트로에다가 박스, 프라카스토로, 네. 땡땡 뒤에 이 사람은 뭘 주장했냐면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뭔가가 질병의 원인이 되는 게 있다. 라고 말씀하신 분이에요. 자,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질병의 병인이 되는 종이 있다고 주장. 그래서 이거는 이제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주장일 뿐이었는데 그 이후에 화살표 뒤죠. 레벤훅이 현미경을 만들었어요. 레벤훅 박스 쳐놓으시고 마지막 줄에 현미경으로 미생물을 최초로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프라카스트로의 얘기가 맞다. 증명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부분 밑줄 쳐놓으시고 그 다음 2번 동그라미 보시면 되겠고 여기서 이제 많이 나오는 게 이번에 그랜트라고 나와 있죠. 뭐 그라운트라고 나오기도 해요. 같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보건 통계를 도입을 했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고 3번 동그라미부터 8번 여기 사람이 많이 나와요. 그라운트도 종종 나오지만 3에서 8번까지가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요거 헷갈리시지 않게 잘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라마찌니 하나 박스 쳐놓으시고 땡땡 뒤에 직업병에 관한 저서 출간 밑줄, 공중보건의 기초 확립 밑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동그라미에서요. 세계 최초로 국세조사를 했어요. 국세조사를. 언제? 18세기에 스웨덴에서 실시했습니다. 스웨덴에다 동그라미를 쳐놓으시고 이 국세조사라고 하는 거는 독립국가가 어떤 행정의 기본적 자료로서 뭐 인적 구조라든가 가족 구성, 취업 상황 뭐 이런 거를 통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조사를 벌이는 거예요. 엄청나죠? 18세기 때 먼저 스웨덴에서 국세조사 일어났다라는 거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고 5번에 포트 또 박스 하나 쳐놓으시고요. 굴뚝청소부 이야기 나오면 포트입니다. 최초로 이 굴뚝청소부에게서 직업병인 음낭암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밑줄 어디다 쳐놓으시냐면 최초의 직업병인 음낭암 발견 밑줄 쳐놓으시면 되겠고 6번 동그라미는 익히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너, 종두법. 천연두 접종법이죠. 예, 종두법. 지석영 종두법이고 제너는 천연두 접종법. 뭐 이렇게 구분을 좀 해놓을게요. 천연두 접종법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그 접종법까지 밑줄 쳐놓으시면 되겠고 그 다음 7번의 프랭크는 땡땡 뒤에 최초의 공중보건 저서인 전의사 경찰체계 출간했습니다. 그 부분 밑줄. 그 다음 8번이죠. 체드윅은 열병 보고서. 피버 레포트예요. 공중보건법 제정의 계기를 마련한 그게 열병 보고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보시면은 9번 동그라미죠. 세계 최초의 공중보건법이 영국에서 이제 만들어졌는데 영국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이게 이제 보건행정의 기틀을 마련하게 됐다라는 거 같이 기억해 두시고요. 오른쪽 날개 알아두기 보시면은 이제 그 종두법 우리나라 최초의 종두법 실시하신 분 지석영 선생님이죠. 그거 하나 기억을 해 놓으시고 또 디바인이라는 사람이 탄저균을 발견했다까지. 그래서 이런 거는 답이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보기로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디바인이 탄저병 발견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참고 삼아 기억을 해 두시면 눈에 좀 익숙하시면 답 고르는데 훨씬 수월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괄호 4번은 근대입니다. 근대. 이제 해가 떠오르는 것처럼 여명기, 애기였을 때잖아요. 요람기. 그러다가 이제 이 근대에 이르면은 확립되는 거예요. 이제 기틀을 잡은 거죠. 감염병 예방의 시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이제 세균이 발견됨으로써 개인 위생이 대두되었던 시대가 근대입니다. 개인 위생이 대두되고 예방의학이 강조되는 거예요. 치료보다는 우리 이제 위생을 철저히 해서 예방하자 이 얘기죠. 그래서 예방의학 강조된 시기는 근대다.
그 아랫줄에 있죠. 예방사상을 확립한 시기 밑줄 하나 해주시면 되겠고 1번에 존 스노우 보시면요. 존 스노우에다가 밑줄 칠까요? 아니면 여기는 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름에 밑줄 치지 말고 우리 그 주장한 바 뭐 중요한 내용만 칠게요. 땡땡 뒤에 콜레라에 관한 역학 조사 보고서 밑줄. 이거는 콜레라의 역학적 전파 양상을 설명한 거예요. 거기 보고서까지 밑줄 쳐놓으시고 그 옆에 장기설을 뒤집고 장기설 누구 거였죠? 히포크라테스 거 있잖아요. 장기설을 뒤집고 감염병 감염설을 입증 밑줄. 이분이 바로 근대 역학의 시조입니다. 예, 히포크라테스를 뒤집었어요. 자, 근대 역학의 시조 하나 써놓으시고 그 다음 파스테르는 미생물 병인설을 주장했습니다. 미생물 병인설 밑줄. 자연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질병이. 근대 의학의 창시자이고요. 그 다음 3번에 라스본 땡땡 뒤에 최초로 방문간호 사업 실시 해가지고 오늘날의 그 보건소의 효시가 된 거예요. 오늘날 보건소 제도의 효시도 역시 밑줄 그어 놓으시고요. 그 다음 4번에 페텐코퍼 환경위생학 실시 혹은 위생학 교실 창립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 교재에는 위생학 교실 창립 나와 있죠. 거기 밑줄 쳐놓으시고요. 환경위생학을 실시하셨습니다. 자, 5번 동그라미 코흐 탄저균을 발견한 건 디바인이에요. 하지만 탄저균의 실체를 밝힌 거는 코흐입니다. 그리고 결핵균, 콜레라균을 발견했죠. 그리고 각종 소독법을 개발하신 분이 코흐예요. 그 다음에 6번 동그라미에 나와 있는 비스마르크는 사회보장제도의 창시자죠. 밑줄 쳐놓으시고 근로자 질병보호법을 제정했습니다. 역시 밑줄. 네, 여기는 다 외워야 되죠. 근대는 중요하니까요. 자, 한 페이지 넘기셔서 괄호 5번에 현대입니다. 1900년 이후를 현대라고 하고요. 발전하죠. 이제 자리를 잡고 이제 마음껏 발전하는 때가 현대입니다. 사회보건 및 사회보장 시대라고 하는데요. 1번 동그라미에 보시면은 19세기 말 밑줄 쳐놓으시고 그 바로 아랫줄이에요. 사회보건학이 대두 밑줄. 그 다음 2번 동그라미에서는요. 화살표 뒤에 초록글씨 시작하죠. 거기만 밑줄 칠게요. 1919년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영국에서 세계 최초의 보건부를 설치하게 됩니다. 밑줄. 그 다음에 3번 동그라미에 1935년 미국 밑줄 쳐놓으시고 미국에다가 동그라미 사회보장법을 제정했어요. 사회보장법을. 되셨나요? 사회보장법을 단독법으로서 최초로 제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초록글씨 사회보장이란 용어를 처음 사용했다. 밑줄. 자, 그 다음에 4번 동그라미에는요. 세 번째 줄 초록으로 되어 있는 그 글씨만 밑줄 칠게요. 우리 WHO 세계보건기구 1948년에 발족됐습니다. 물론 1948년 4월이라고 구체적으로 기억하시면 더욱 좋겠지만 연까지는 좀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1948년입니다. WHO 발족 밑줄 쳐놓으셨죠? 그 다음 5번 동그라미에 1971년 람사협약 밑줄 쳐놓으시고 람사협약의 박스. 자, 이거는요. 습지 보전에 관련된 협약이에요. 밑줄 쫙 쳐놓으시고 습지에다 동그라미. 그리고 두 번째 줄에 최초의 국제적인 정부 간 협약이다. 예. 그 후에 6번 동그라미. 1972년 국제연합 인간환경회의 밑줄 쳐놓으시고 여기서는 뭘 얘기했냐면 오직 하나뿐인 지구를 주제로 스톡홀름에서 열렸습니다. 이 회의가 밑줄 쫙 쳐놓으시고 스톡홀름에다 박스 하나 해놓으시고 두 번째 줄에 지구 환경 문제를 다루기 위해 국제연합의 산하의 국제연합 환경계획 UNEP이죠. 얘를 설립했어요. 국제기구를. 거기다가 밑줄 지구 환경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국제연합 산하의 UNEP 국제연합 환경계획이라는 국제기구를 설립했다 해서 이게 이제 최근에 문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한번 좀 눈여겨봐 주셔야 돼요. 그게 언제라고요? 1972년에. 그 다음에 7번 동그라미 1978년 알마아타 선언 앞에서 한번 보셨죠? 그래서 알마아타 선언에도 역시 밑줄 쫙 그어놓고 박스 해두시고요. 자, 단순한 1차 진료에서 1차 보건 의료를 채택하게 됩니다. 밑줄 쫙 해놓으시고요. 예방의학 중심이다. 밑줄. 그 다음에 우리 확인했었죠? 2000년까지 모든 인간이 건강할 수 있도록 하자 하는 게 이제 목표였습니다.
이 내용도 2번 정도 출제가 됐죠. 그 이후에도 출제됐는데 가장 최근 회차를 적어 놓은 거예요. 그 다음 8번 동그라미에 1992년 6월 브라질의 리오 밑줄 쳐 놓으시고요. 이게 이제 리우 선언이라고 하죠. 2번째 줄 초록글씨예요. 리우 선언 밑줄 쳐 놓으시고 이때는 뭐 했냐면은 지구온난화 방지 협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억제하기 위한 협약이었다까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상당히 많은 내용을 쉼없이 왔죠. 그래서 많은 내용이지만 반드시 좀 기억을 해야 돼요. 3장밖에 안 되지만 내용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수업하는 걸로 하고요. 제가 오리엔테이션 때 강조드렸던 말씀처럼 복습과 예습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